니네 뭐 노벨 뭐 물리학상을 받아오라는 게 아니잖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안 하는 거지. 솔직히. 노벨 물리학상이 더 쉬워? 미친 거 아니야? 자, 그럼 노벨 물리학상을 타와 그럼. 진짜 양심적으로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하자. 진짜 니네 공부하냐? 아니요. 안 하잖아. 진우는 그래도 숙제를 올리는 가장 열심히 올리는데 안 한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뭐야? 솔직히 공부 나는 진짜 쉬지도 않고 한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공부를 쉬지도 않고 하는 게 정상이야 얘들아. 힘든 게 정상이야. 지금 살만하다.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진짜야. 이제 정신 차려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50분 하고 1시간씩이요. 네? 뭐라고요? 그 1시간 딱 하고 1시간 쉬어요. 지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지금. 1시간 하고 1시간 쉰다고요? 네. 그렇게 다시 할수 있는. 하루에 2시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정신 차려. 자 고전소설이에요. 임경업전입니다. 자, 임경업전은 여러분 제목 보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후기의 모양이고 소설은 조금 후기에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일대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주인공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역사소설이라는 점인데요. 오른쪽에 작품 정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할 게 많기 때문에. 역사소설이에요. 분담소설입니다. 자, 두 개가 같이 보통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분담이라는 건 전쟁 소설인데 여기에 역사라는 말이 붙었다 그러면 뭐야? 실제 실제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한다는 거야. 얘들아 모티브야. 그대로 가져오지 않아. 모티브야 모티브. 알겠지? 가지고 온다는 건 차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작품도 역시 역사소설이라고 붙어있어요. 실제로 뭐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병자호란. 그리고 실존 인물인 임경업 장군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만 있느냐? 역사적 사실 플러스 뭐가 있을 수 있냐? 허구적인 면이 있어.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할 건데 군담소설과 역사소설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뭐 새롭게 창작을 한 그런 내용들의 군담소설도 있지만 역사 군담소설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병자호란 말고도 임진왜란이라는 되게 치욕적이고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다가 플러스 서구적 내용을 넣어서 어떤 경우를 만드는 거냐면 이걸로 치유를 받아요. 치유. 이걸로 치유받는 거야, 목적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자존심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망했잖아, 실제. 그치? 굴욕을 당했지? 그치? 임진왜란도 굴욕을 당했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은 이제 패한 게임인데, 패한 시합인데 뭐야? 전쟁인데 허구적 내용을 더해가지고 복수를 하는,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용도로 썼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알겠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실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뭘 하고 싶은 건가? 그런 거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이제 배경은 거기 나오죠? 병자호란이고 공간은 조선과 명나라.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고전소설의 특징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뭐가 많다고 그랬니? 결론이. 해피엔딩이 많다고 그랬지. 주요. 알겠니? 근데 얘는 독특해. 얘들아, 독특하다는 건 출제 요소야. 맞지?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도 출제 요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나왔다? 걔도 출제 요소야. 뭐냐면 죽어. 임경업이 죽어요. 나중에. 임경업의 비극적인 삶으로 끝낸다는 게 되게 독특한 특징인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죽어. 비극적 결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
별표. 이거 왜 썼어? 왜 썼어? 당연히 재미를 주기 위해서 쓰기도 썼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병적을 하냐? 그럼 왜 하필이면 왜 이런 허구적 내용을 넣었어? 다른 게 아니라 뭐야? 정신적 승리. 정신 승리하려고 쓴 거야. 이해됐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특징은 이제 작품을 보고서 정리를 하긴 할 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경업전이라는 것은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의 시점은 당연히 뭐예요? 시점. 고전소설은 시점이 뭐야? 한 가지. 그치. 운영전 같이 중간에 액자적 소설로 갑자기 다른 것이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전지적 작가. 얘들아,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고전소설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항상 뭘 염두에 둘 수밖에 없냐면 서술자의 개입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입니다.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서술자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작품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작품 속으로 불쑥 들어와서 그러니까 실체가 들어온다는 건 아닌데 목소리를 출연하는 거 갑자기. 자기 얘기를 막 해. 자기의 생각을 막 전달해.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면 뭐냐면 자, 서술자가 어떤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어찌 하늘이 노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거 그치? 산도 울고 초목도 울었다 뭐 이런 거는 자기의 생각을 갑자기 불쑥 집어넣는 내용인데 출제 요소입니다. 갑니다. 앞부분 줄거리. 임경업은 사실 20여를 따라 명나라에 갔다가 가달의 침략을 받고 자 가달은 가공의 인물이요. 가공의 나라요. 명나라의 구원을 청한 호국을 도와서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다. 그러니까 호국이 가달이라는 나라의 가상의 나라에 침략을 받았고 몇 나라의 구원을 청했는데 그때 도와주고 귀국해. 이후 강성해진 호국이 이제 호란을 일으키죠. 조선을 침략하려 하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아서 이를 막도록 한다. 여러분 고전소설에서 뭐 이런 것들 쫄지마 어떤 지역에 벼슬을 내렸다 이런 얘기야. 어떤 뭐 차관쯤 되는 거야. 장관 차관쯤 되는 거야. 이를 막도록 했어요. 임경업을 두려워한 밑줄. 임경업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영웅으로 나오는 거죠. 실제 조선에서도 그랬고 해군하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려고 미안해. 함경도로 들어와서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대. 자, 호국은 임경업이 무서우니까 그 의주를 피해서 함경도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밑줄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가공된 사실이냐에 대해서 가공된 그 진술이냐에 대해서 구별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에 격분한 임경업은 회군하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려고 하였으나 쉽지가 않아. 호국의 인질로 잡혀가던 밑줄 실제 있었죠. 세자와 대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줍니다. 이후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며 조선에 청명을 하고 군사 보내달라고 한다는 거죠.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임경업은 이를 이용해서 밑줄 호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또 무슨 일이 있어? 부하의 배신으로. 부하의 배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은 영웅이 등장할 때는 항상 영웅의 소설이라고 한다면 영웅적인 소설의 일대기라고 들이대면 결국은 뭐야? 항상 뭐가 있어? 위기가 있죠. 또 누가 도와주고. 그래서 그걸 극복해서 승리로 이끌고 뭐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를 계속 겪고 세자와 대군이 만류해서 길을 열어주는 일이 생기고 또 정벌을 하고 했는데 부하가 배신을 하고 이래서 고초를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인물이 등장을 하고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이 주고받는 대화가 진짜 많이 나오고 그 대화가 되게 긴 경우도 많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전소설이 현대소설과 다른 출제 포인트는 한자성어 잘 나오고요. 한자성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기 기법, 말하기 방법, 설득의 방법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소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줄거리를 파악하는 건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줄거리 파악이라는 건 다 알 거예요. 내용을 파악할 건데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어떤 인물이
장면 단위로 보는 거죠. 줄거리를 쭉 이어서 못하니까 장면 단위로 끊어보라고 했는데 장면을 잘 못 끊겠거든. 보통 중간에 중략이 있죠. 중략이 보통 있어요. 그럼 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각각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내신의 경우는 물론 이제 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예외지만 자, 호황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동그라미 쳐야죠. 우리가 소설 공부할 때 실제 숙제할 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잘 못하고 계신 부분이 소설이에요. 사실은. 시는 이제 그래도 좀 하던데 호황 동그라미 치시고 호황은 청나라의 군주를 오랑키오자를 써서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자 심리 상태 보세요. 크게 노했어. 내 목숨이 내게 달렸거든. 종시 불하지 아니하느냐? 당장 어떻게 꿇어 이러는 거죠. 그죠? 네가 행복하면 왕을 봉하겠다. 회유도 하고 있습니다. 협박도 하고 있고요. 야, 너 내 명령 한마디면 네 목은 날아가. 그런데 또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업이 가로돼. 자, 인물 나왔어요. 누구와 누구의 대회였어요? 호황과 경업의 대회였어요.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경자면에, 자, 이 경자면은 병자 호란을 말하는 거겠지? 우리 주상께서 종사를 위하여, 종묘와 사직을 위해서 내게 항복하셨거니와, 아,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시울이 있었어. 내 어찌 몸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목숨 지키자고 너에게 항복하겠느냐 라면서 영웅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세게 나가는 거야. 그치? 저 왕 시켜주시게요? 진짜요? 이러면 안 돼. 영웅이니까 내가 목숨을 너한테 구걸해? 하니 호황이 분통이 터져 군사에게 명해서 내어 베어라 이랬어. 그럼 죽이려고 그래. 하니 경업이 대꾸해서 만약에 여기서 경업이 죽어버리면 이야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어.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내 머리는 십보 지하에 있다. 와, 이 기계 어떻게 하면 좋아? 내 명은 하늘에 있다. 밑깎게 참견할 게 아니래. 네 머리는 너의 목숨은 십보 지하 10걸음 아래에 있대. 밑에 있대. 하고는 중요하죠. 안색도 변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없어. 무사를 보며 빨리 죽여 이랬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요하죠. 여기 표표. 호환이 경험의 강직함을 보고 탄복 감탄했어. 묶은 것을 갑자기 풀면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이끌어 올려주고서 앉히면서 말하는 거야. 됐니? 자, 지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장면을 상상하기 가장 쉬워. 장군이 누구야? 이거 잘 따라가야 돼. 고전소설이면 인칭어, 지칭어가 계속 바뀌어요. 누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야? 임경업이야, 임경업. 근데 아까까지는 뭐라 그랬어? 너 그러다가 왜 장군이라고 그래? 심경이 바뀐 거야.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이 바뀐 거야. 옛날에 막 무시하다가 장군이라고 축켜 세워줬어. 태도가 달라진 거죠. 너는 나에게 반대편의 시가야, 적이야. 하지만 조선에게는 충신이구나. 내가 어째 충주를 해야겠느냐. 어떻게 너 같은 충심을 처음 봤다. 그걸 어떻게 해치겠느냐. 그죠? 그래서 장군의 원대로 하라 하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 세자와 대군을 놓아보니. 자,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문득 문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장군이 천재께 청하 세자와 대군을 놓아보낸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은 당연히 기쁘겠지? 국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되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황을 뵈니 호황이 이르기를 자, 호황이 또 말을 하고 있어. 경들을 임경업이 생사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전에 감동하여 경등을 보내노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 정을 표하리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상황 정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율기야, 이거 아직 안 배웠지? 아직 안 배웠지? 잘 따라와. 경이 누구야 여기서? 누군지 계속 따라가랬어? 누구야? 얘들아 지금 상황을 따져봐봐. 이 경에서 경이 누구겠어 여기서? 그렇지. 잘했어. 누구야? 누가 말했어? 잘했어. 세자와 대군은 이런 거 잘 따라가야 돼. 임경업이 생사를 불구하고 구해서 돌아가려고 해서 내가 밑줄 충절의 감동을 이게 내용일치 문제가 꼭 나오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물어보죠. 왕이 풀어준 이유 이런 거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경등을 보내노니 뭐하래? 소원을 말하라고 그랬어. 학원을 세자는 뭐를 달래? 소년 세자?
금은을 구했어. 이거 의문의 1패야. 실제 소환세자가 나중에 말이 안 되죠. 금은을 구했고 설정이지. 대구는 뭘 달래? 조선에 잡혀온 사람들 백성을 구해달래. 얘들아 여기서 나타내고 싶은 건 누가 훨씬 더 좋은 임금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 누가 진정한 군주야? 세자야? 쟨 자기의 살인 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대구는 내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해요. 와, 그럼 누가 더 멋있어? 이쪽이 훨씬 멋있지. 그래서 쉬 돌아가기를 원하니 후왕이 각각 원대로 하라고 대군을 별로 기특히 여기더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높이 평가하더라. 자, 그럼 생각해보면 후왕이라는 것이 부정적 인물인 것 같지만 여기서 지금 하는 행보로 봤을 때는 충전을 탐복할 줄 알고 이렇게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인물이라고만 그려놓진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중략이야, 중략. 얘들아. 어떻게 하라고? 끊으라. 알겠어요? 끊어요. 지금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호황에게 잡혀갔는데 임경업이 거기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계를 떨치면서 날 빨리 죽여라 그러면서 엄청난 충절을 보여주니까 그거에 감복한 호황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그 소원으로서 거기에 인질로 잡혀갔던 세자와 대군을 풀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풀어주는 장면 아니니? 맞니? 근데 여기 생략된 부분이 뭐냐면은 임경업을 두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세자가 막 슬퍼하면서 경업은 그걸 안심시켜줘. 그러니까 경업을 보여내주는 게 아니라 경업은 어떻게 했어? 누구를 살리느라고? 결국은 세자하고 대군을 살리느라고 거기를 보내주느라고 자기 거기 남아있다고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장면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자와 대군이 급히 권례에 들어가 대전께 배운데 대전은 이제 아버지 임금 보러 간 거지. 주상에 반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밑줄 경업은 언제 나오리요? 자, 인물의 말을 통해서 이 임금은 인물의 심리태도 알아야 돼. 이 임금은 누구를? 경업이를 기다리고 있니? 아끼고 있니? 아끼지. 하고 탄식하며 또 가라사대 세자는 무슨 탐욕으로 금은을 구하여 왔느냐? 자, 이제 여기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 아버지도. 야, 너는 금은?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꾸짖었어. 하고 벼루로 내리치죠. 벼루로 쳤대. 대단하다. 별표 둘째 대군을 세자로 봉하시니. 그럼 같은 거지. 어떤 마음이야? 이 사람도 애민 정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때가 의류년이로라. 이때에 호황의 딸 숙모공주가 있으니 천하절색이라. 자, 동그라미. 얘들아 있잖아. 고전소설 보면은 영웅소설에 특히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일단 매력적이잖아. 그러니까 꼭 그 적군이나 뭐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준 조력자나 자기 딸이나 뭐 자기 여동생이나를 꼭 그렇게 결혼시키려고 해. 그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 질문. 여기서 만약에 얘가 땡큐 이러고 결혼을 해버리면 영웅으로서 어때? 확 꺾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절을 해. 자,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또 나와. 이 모티브가 또 나와. 숙모공주가 있는데 또 심지어 봐봐. 그 여자가 되게 못생겼어. 매력도 없어. 그러면 거절하기가 너무 쉽지. 질색팔색 할 거 아니야. 근데 천하의 절색이래 진짜. 그래서 최고의 미인이야. 자, 부마. 임금의 사위를 말하는 거죠. 호황이 경업을 유의하여 마음에 두어 공주더러 이르니 공주가 관상보기를 잘해서 경업의 관상보기를 청하거늘 경업이 부마에 뽑힐까 두려워 윗줄 신발 속에 솜을 넣어서 키를 새치로 도두고 지금으로 치면 키높이 신발이야. 키높이 신발을 신고 경업이 센스 있다 그지? 키높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 그랬더니 공주가 보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오는 거류는 사자의 모형이요 나가는 거류는 범의 형이요 짐짓 영웅이되 다만 밑줄 키가 새치 더한 것이 애달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다 괜찮은데 키가 너무 커요. 나랑 반대네. 키가 너무 커서 얼마나 큰 거지? 한 서장원만한가? 그지? 하거늘 호황이 마음에는 서운하나 밑줄 그와 방문한 자가 없는지라.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알겠니? 공주가 말하는 그 키가 너무 커서 별로예요는 시끄러워가 되는 거야. 선생님 엄마가 맨날 그래 선생님한테. 그만 좀 따져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그거 정도는 흠도 아닌 거야. 너무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이해됐지? 안 어렵죠? 자, 이에 장군 들어와요. 장군이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리면 어떠하니요? 라고 꼬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요? 저 얼마나 주실 건데요? 저 부귀를 누릴 수 있어요? 이러면 영웅이 아니죠.
그러니까 역시 또 어떻게 얘기하냐?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극히 황궁하며 함으며 밑줄 조강지처가 있사오니 조강지처가 있대. 조강지처 뭔지 알죠? 공부인 존명을 자 받들지 못하리이다 그래. 자 호황이 재산 권유하되 경업이 죽기로서 죽지 아니하니 절대 안 따라. 호황이 안타까워하더라. 자 경업이 돌아감을 청하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밑줄 집착하네. 호황이 미루고 허락하지 않아.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장면도 되게 중요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호황이 경업이를 돌려보내게 됐느냐. 절개가 높고 충심이 깊은 사람을 두어 무익하고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사오니 의로서 보내어 조선을 또한 의로서 섬길 것이니 보내자라고 설득합니다. 신하들이. 저렇게 절개가 높고 충심이 깊은 사람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기다 둬도 뭐 쓸데가 없다. 우리는 어차피 저쪽에 충실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어차피 얘는 조선의 충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있어봤자 써먹을 데가 없다는 뜻이지. 그리고 보낸다고 해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아니오니 오히려 의로서 보내주면 조선이 또 보답하지 않겠냐라고 설득합니다. 아시겠죠? 호황이 그 말을 따라 큰 자치를 벌여서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낼세 의주까지 호송하라. 와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거죠.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업이가 세자하고 그 공인대군을 보낸 다음에 그 호국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음 장면 이때 김자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좋은 애 같아 나쁜 애 같아? 그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구조가 갈등 구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갈등 관계에서 어떤 인물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빨리 찾으셔야 돼요. 김자점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위세가 조정의 진동아니라. 근데 마이너스인데 세가 약해. 만약에 힘이 없어. 그럼 별로 의미가 없죠. 별로 위세가 등등하지 못하고 별로 뭐 영향력이 없으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조정의 진동이야. 진동. 다 이쪽 사람들인 거야. 정치 너무 무섭죠. 경험이 돌아오는 소문이 있거늘 자점이 해야 돼. 경험이 돌아오면 내게 밑줄 이로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 얘네가 이제 뭐 할 거 같니? 니네 이제 해봐. 아침 드라마처럼 뻔하지 않니? 김자점이 왕한테 뭐라고 말하겠니? 진우야 어떻게 말할 것 같아? 네? 정신줄 놓지 말고. 자 아침 드라마처럼 뻔한 스토리야. 김자점은 욕심이 많고 그지? 나쁜 인물이래. 그러면서 얘가 생각했어. 경험이 돌아오면 나한테 무익하대. 그러면 임금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너라면? 네가 자점이라면. 뒤에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왜? 내가 먹을 게 없다. 아 그렇게 말해? 네. 땡!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런 교활한 게 아니야. 자, 우리 반에서 가장 교활한 누가 말해볼까? 성아,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교활하니? 너지? 네? 재훈이야? 그래서? 재훈이래. 친구가 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재훈아, 자점이라면 네가 자점이라면 어떻게 말할래? 뭐야? 모험하겠지. 모험하겠지? 뭘 말해? 다 정치학원이야 니네 이래가지고 확실한 건 악인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업은 반신이라. 자 반신. 모험이야. 반역한 신하래.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 되어 제 계교를 이루지 못하며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이제 쫓아나오니 이러한 대역을 그저 드릴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까 왜 신하가 배신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은 임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지어서 뭐 말하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그 부활의 배신이라는 건 그런 말을 쏙 빼고 원래 조선 치려고 했다가 그거 안 돼가지고 지금 하늘이 도와줘가지고 우리 조선을 아껴가지고 하늘에서 걔를 알아서 북경에 압송시킨 거 아니냐. 제 계교라는 건 숨은 계략이요. 그걸 어떻게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해서 보내놓고 이제 쫓아나오는 건데 그런 대역죄인을 그저 드릴까? 죽여 없애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그래? 그러면서 상이 죽여버리면 임경업자니 될 수가 없지. 영웅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노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서. 무슨 연고로 만고의 충신을 자 비길 데 없는 충신을 헤아려 하느냐. 경험을 믿어주네.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헤아리지 못할 거다. 우와 완전 무한 신뢰와 사랑이야. 인조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시고 자점을 어미 꾸짖어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동료와 의논하기를 경업이 의지에 오거든 밑줄 역적으로 잡아오너라. 야 진짜 김자점 대단하다 그치? 임금이 그렇게 직접 말했는데도 개무시. 위세가 진짜 대단한 거죠. 이때 경업이 데려갔던 격군과 호국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 김자점이 보낸 거지. 장군이 반하다 하여 역제로 잡아오라 하신다. 임금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점의 의견대로 정말 감격을 합니다. 칼을 씌웠다는 거 그 칼 알죠? 춘향이가 쓰고 있었던 거 길쭉한 거? 칼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좌표 간 거야. 그치? 밑줄 별표 의주의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왜 울어? 촛불 시위하는 거야 지금. 의주의 백성들이 우리 경업 장군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모함하지 마라. 이러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장군이 말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든.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경험이 말하되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마라. 멋있다 그치? 얘들아 이 백성들아 나 너무하다. 나를 위해서 촛불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이러지 않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끝까지 백성들을 아껴줍니다. 자 경험이 말하되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놀라지 마라. 이 부분 알겠죠? 하니 남녀노소 없이 아무 연고를 모르고 슬퍼만 하더라. 미쳐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생략이 돼 있어요.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작가가 말하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산천조목에 따라서 슬퍼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다 좀 써놓을까요? 이걸 왜 생략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슬퍼하는 장면에서 여기 보면 산천초목이 되게 전형적인 표현이죠. 산천초목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이잖아. 둘러싸고 있는. 따라서 슬퍼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판단한 거야? 이거 누가 판단한 거야? 작가가 판단한 거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작가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죠.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개입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자, 경업의 온난은 소문이 나라에 전해지니 상이 기뻐하자 승지 도승지 이거 비서 위로하여 말하기를 경이 무사히 돌아오며 기쁘고 다행하여 즉시 보고 싶으나 먼 길을 왔으니 잘 쉬고 명일에 입시하라 라고 돼 있어. 와 완전 아껴줘. 그치? 바로 보라고 당장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잘 쉬고 명일에 들어오래. 자 밑줄 칩니다. 또 시작이야. 승지가 자점이 두려워서 이래서 정치가 썩으면 안 되는 거야. 하교를 전하지 못한지라. 경업이 생각하되 밑줄 나라에 침임하시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임금이 그 자리를 잘 잡으시면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서 해석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이제 벼슬을 얻어 친임 직접 나에게 벼슬을 주셔서 나라에 위해서 힘쓸 수만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을 거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와중에도 절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교를 전하지 못했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임금을 원망하지 않아. 이랬는데도 전하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나는 계속 잡혀있고 임금이 오라고 했는지도 몰라. 임금이 나를 찾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임금을 원망할 만도 한데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뭐야? 충정을 드러낸다. 깊은 충정을 드러냅니다. 세자와 대군이 내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하여 주야로 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구하나 옥졸이 물을 주지 않아. 오 대박. 이는 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라. 경업이 이러한 형편을 보고 탄식하여 이르기를 옥졸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니 이는 필시 별표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심이니 누구를 원망하노. 자 이건 이제 고전 시가라든가 고전 소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태도인데 이런 거 뭐라고요?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야? 하늘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뭐야? 이 모든 게 다 나의 뭐야? 팔자 운명.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운명론적 태도라고 우리 표현해요. 이런 거. 여기 나왔죠?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시니 누구를 원망하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시니 누구를 원망하겠냐? 하늘 때문이다. 즉 운명론적.
해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더니 다음날 상의 정자하시고 승전 예시한 사람을 보내어 경업을 부르시니 드디어 불렀어. 그 사람 또한 자점에 동치라. 자칫 죽을 줄 알고 주저해 또. 아이고 또 주저해. 이때 마침 전옥의 관원이 경업이 애매함을 불쌍해. 자, 잘 보세요. 영웅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겪고 시기 질투를 겪게 돼서 극단적 상황까지 가죠. 그죠? 가죠? 그러나 또 반드시 누가 있어? 조력자가 있죠. 지금 여기서도 마지막까지 계속 괴롭혀. 우리 이거 드라마 보는 거 같잖아. 조마조마. 드디어 만나나 봐. 드디어 만나나 봐 했는데 또 뭐야? 자점의 동치야. 같은 패거리야. 그래서 또 자점이 이거 알면 나를 알아서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알아서 말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또 못 만날 뻔 했는데 이때 마침 전옥의 관원이 그 감옥을 지키는 관원이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 사람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줘? 자, 장군을 역적으로 잡아 전옥에 가둔 것은 자점의 모계이니 모략. 그대는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게 하시오 라고 하니 경업은 그제야 동그라미 자점의 흉기인 줄 알고 불승, 통한 이런 말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뜻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불승, 통한. 통한이 뭐야? 통한. 한이 맺었다고. 억울하고 한스럽다고. 승, 이기지 못하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빡쳤던 얘기 알겠니? 그래서 뭐야? 너무 재밌어. 이 부분이 너무 웃겨. 그래서 갑자기 감옥 부수고 나와. 선생님, 그럼 그 전까지는 부술 수 있었는데 왜 안 부셨어요? 그때까지는 임금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그냥 앉아있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 모든 것이 자점의 그 계략이라는 걸 알고서 뭐야? 온 힘을 다해서 감옥을 부수고 나왔다고. 영적이죠. 영적이 뭐야? 보통 능력이 아니야 이거. 주상께 배웠고 관을 벗고 청제하되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가워 친히 붙으려고 하시와 문득 청제함을 보고 놀라. 얘 왜 나한테 죄를 졌다고 죄를 구하지? 경이 말리타오게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나 원로의 고생이 많아 이제서야 보게 되니 안타까운데 밑줄 안타까워 죽겠는데 청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해보라. 죄를 청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저한테 죽여주십시오. 전화 그거 알지? 하는 거 죽여주십시오. 그거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돈수 사제 돈수가 뭐 있어? 머리를 깊이 조아리고 이렇게 땅에 닿도록 절하고서 막 죄송합니다 하다고 하면서 자 소신이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 없다가 중로에서 중간에서 도망하였는 바 그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자 만사무석 오른쪽 만번 죽어도 만번 죽는 거죠. 만사 무석 아깝지가 않아. 애석하다 뭐 이런 거 알죠? 자 대명과 합심하여 호국을 쳐서 호왕의 머리를 베어 병자년의 원수를 갖고 가르쳐보자. 대명과 합심해서 호국을 쳐가지고 호왕의 머리를 베서 병자들한테 임금님께서 받았던 그 굴욕을 갖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거니 중간에 간악한 무리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었다가 천행으로 돌아왔는데 가로칩니다. 의주서부터 잡아올리라고 목에 칼을 씌워 끌려 올라오니 그 김좌점 좌점의 계략 때문에 그렇죠? 아무 까닭을 몰라 완극하움을 이기지 못하고 전옥에 갇혀있다가 이제 다시 천안을 배우니 용안, 천안, 임금 얼굴 비록 죽사하도 밑줄 한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부분 지금 임경업이 지금 얘기했던 소신이 그 부분을 묶어보세요.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야. 왜냐면 고전 소설의 특징이거든. 고전 소설은 일대기 몇십 년의 이야기를 막 한 번에 쓰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수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막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해서 몇 년. 그지? 그래서 자초지종을 요약해서 아래 부분이 이 부분이다.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대화를 묶어놓고 그 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상이 들으시고 매우 놀라시어 조신에게 알아오리도록 명하시니 수사하라고 하는 거죠. 수사. 자점이 할 일 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들어와 상께 아뢰기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아. 그래야 어울리지. 고전소설은 특히 인물이 변하지 않아. 기억나죠? 입체적 인물이 아니야. 평면적 인물이었어. 그죠? 나쁜 놈은 계속 나쁜 놈이었어. 경업이 역신이었기로 잡아가지고 품달하고자 하였나이다 라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임경호는 결국 밑줄, 김자점에 의해 밑줄 죽음을 맞게 되고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고전소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중요한 특징입니다. 꿈속에서 임경업의 현신을 본 왕은 김자점을 처형한 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래주죠. 엄밀히 말하면은 결국은 그래서 사필기적 좋은 쪽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죽었다는 것은 흔치 않은 대부분의 영웅들은 어떻게 돼요? 자자손손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여기도 죽었습니다. 물론 명예는 회복됐지만 추기를 표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어요. 네,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 선생님 몇 개를 짚어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를 볼 텐데요. 어디냐면은 첫 번째 페이지로 다시 가셔서요. 거기 보시면 그 사실과 허구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과 허구 부분. 아까 내가 처음에 이제 이 소설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경업이 무가의 국제하고 가달과 싸워서 이겼고 호국의 의주를 피해서 들어와서 경성을 치는 바람에 인질을 잡아가고 굴욕을 당했어요. 그죠? 명을 치라는 호왕의 명을 거역하고 명을 거들다가 호국에 잡혀가. 그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 세자와 대군을 그 잡혀간 장면부터 나온 거예요. 잡혀가지고 호왕이 무릎 꿇어. 그럼 왕을 시켜줄게. 그렇게 협박과 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밥비 베라 라고 하면서 충절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뿅 반한 호국의 왕이 소원을 들어주죠. 세자와 대군을 무사히 기약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김자점에 의해서 살해되고 마지막에 결말 김자점이 처형되고 임경업의 충의가 포상되는 장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과 허구. 사실은 실제 병자호란을 일으키는 청해군대는 의주를 거쳐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소설에서는 의주를 피해서 온 걸로 상처를 치유하는 거야. 돌아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임경업을 민족적 영웅으로 여겼던 심리가 반영된 거다. 또한 청해군대가 두려워하는 장수가 있다는 것은 병자호란의 패배의식과 치욕에 대한 보상심리. 너무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중요하죠? 그 다음 실제로 김자점은 임경업과 대립하기 전까지 임경업을 후원했던 인물이고 김자점이 임경업을 살해한 뒤에 처형됐지만 실제로는 처형되지 않았어. 근데 처형되지 않은 애를 처형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당대에 어때? 사리사욕의 눈이 먼 집권층에 대한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병자호란 때 패배는 민족적 역량 부족이 아니라 임경업 같은 인재가 뜻을 펼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병자호란이 이제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첫 번째 보면은 사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뭐였냐면 첫 번째 사실은 뭐였어요? 사실 병자호란 때 무슨 일이 있었니? 삼전도의 굴욕 알죠? 삼전도의 남한산성 노골이 막 찌르면서 그죠? 인도의 굴욕적 항복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알아두세요. 이건 병자호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굴욕적 항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세자와 그 대군, 복림대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요. 강화도가 함락되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함락이 되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이런 애들 이게 둘만 간 것도 아니고 다른 비빈들도 막 잡혀갑니다. 그래서 뭐 비빈은 뭐냐면 왕이나 왕자의 정비와 그 다음에 후궁들 이런 사람들도 막 가서 포로로 압송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 치욕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 사실적 요소. 아까 거기 나왔던 부분이에요. 사실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를 결합했어.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 하는 이유 뭐야? 이거? 치유 맞아요. 치유. 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실존 인물 임경업, 김자점 뭐 이런 사람들, 임경업, 김자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실제 사건, 병자호란.
임경업이 가상의 국가인 가상의 국가야. 이 사람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다를 친 일, 이런 거 다 조작이 됩니다. 창작이죠. 조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임경업이 호왕에게 구마 제의를 받았죠. 내 사이가 되어달라고. 이거 사실이 아니죠. 사실 아니야. 근데 우리 영웅에게 뿅간 호왕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야. 치유. 맞아요? 자, 세 번째, 세자와 대군을 구하는 일.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알겠죠? 치유받는 거였어. 문제를 선생님 문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역시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뭘 보셔야 되냐면 고전소설 이제 소설에서 뭘 물어보느냐. 첫 번째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의 대화를 통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이거 개념이죠, 개념. 지금 서술의 시점이 달라지면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영웅적 행적보다 여러분 이 중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모른다면 찾아보셨어야 되는 거고 서술의 시점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죠?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2번 문제 볼게요. 줄거리 파, 내용 파악 문제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뭐 나온다고 했죠? 말하기 방식 나올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것은 임경업전만이 아니라 고전소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돼요. 기억. 그럼 얘네들은 뭐니? 얘네들은 다른 전제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렇겠지? 그래서 기억. 상대가 원하는 바를 이용해서 자신이 의도한 바를 이루려고 했다. 기억이 아까 뭐였어? 기억이 아까 뭐였죠? 내 목숨이 내게 달렸거든. 종시에 굴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행복을 하면 왕을 봉하리라. 이게 상대가 원하는 바예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그 출제 포인트라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A와 B. A와 B 대문을 기특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둘째 대문을 세자로 봉하니 이 부분 비교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5번 불 붙일까요? 5번. 자, 고전소설에서는 한자성어나 속담이 나옵니다. 근데 속담은 비율로 따지면 20% 나올 확률이, 속담 자체도 양이 많지 않고, 그러나 얘도 한자성어처럼 마찬가지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와 모르는 어휘가 있거나 모르는 속담이 있으면 해결해 놓고 가야 됩니다. 뭔지 알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생겼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류연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생겼다. 호미가 뭐야? 호미는 손으로 들고 쓰는 이 도구야. 요렇게 생겨가지고 니네 고구마 체험 이런 거 가봤니? 감자캐리 체험 이런 거? 그때 쓰는 거야. 그 조그만 도구야. 가래는 뭐냐? 소에다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서로 어디다 못 끓이게 해서 손을 이렇게 쟁기같이, 그지? 그런 식으로 되게 큰 도구야. 큰 도구. 알겠니? 그럼 뭐야? 미리미리 해결했으면 조그만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래요. 그치? 그거를 제때 타이밍을 놓쳐서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가래로도 못 맞게 생긴, 가래로 맞게 생긴 일이 커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호미로 풀 수 있는 거야. 계속 밀어두고 지금 솔직히 너네는 호미는 좀 지났지 사실. 삽 정도? 삽까지 왔어 지금. 알았어? 이러다 이제 가래보다 트랙터까지 가는 거 알았어? 하라고 공부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외부 지문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시대 상황과 관련해요. 이거 뭐 나올 거예요? 허구적 사실을 가미해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이거 출제될 거라고 했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선생님이 이 뒤에 거를 보고만 한 게 아니라 매번 선생님이 고전소설 할 때마다 했던 말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이번 주 동안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한 4주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하루에 한 작품씩은 복습을 하셔야 되는 지금 구성이에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작품, 이번 주에 나가는 거 말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작품이 이번 주에는 끝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집에 가서 다른 숙제는 없어요. 다른 숙제 없고 학교에서 나간 거 본문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성문에다가 익혀서 쓰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고 그게 다 올라와야 돼요. 알겠죠? 하루에 하나씩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진도 나가고 있어? 선생님이 규현이란다. 류현이한테는 밴드에 올리고 문자 보내줄게.